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오늘도 동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남성분들이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슬픔, 기쁨, 분노와 같은 자신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아내나 가족들의 기분도 헤아리지 못해 점점 그 간격이 넓어지고 어떤 순간에 오히려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자면 예. 우선은 내 마음이 어떤가,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남성분들이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스스로의 감정이나 가족들의 감정을 잘 돌보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면서 가족 안에서 감정을 잘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버지, 남편들이 가족들과 감정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을 때, 그러면서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뭐 본인들이 제일 피해를 보겠죠. 마음 상하게 되고 뭐 힘들게 네네네. 되고. 근데 또 그걸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 입장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부부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본인들이 가장 힘들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아이들입니다. 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당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커서 그 상처가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네. 아이가 게임만 한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에게 분노감이나 화를 자주 표현하는 분들의 경우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성장하면서 부모님들께 어떤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우는 방식, 가족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은 세대를 거쳐 그대로 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성장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 그 사람은 늘 변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본인이 많이 노력한다면 그게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익숙한 방식 그대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미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남성들이 주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많지 않을 뿐더러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들은 양육이나 아이 교육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놀랍게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첫 3년간 70%에 가까운 부부들이 급격히 사이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아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식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더 완성되는 것 같고 주위에서 다 축하를 해주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요. 예. 부부 중심의 생활에서 아이 중심의 생활로 바뀌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도와주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도 많지 않고 오롯이 부부가 그렇죠. 감당해야 하는 예. 경우가 꽤 늘었습니다. 네. 그때 서로가 내뱉은 말들은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네요. 예. 예전에는 왜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버님이 좀 이렇게 화를 내면 할머니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좀 잡아주시고. 네네네.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아버지가 이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대가족이었는데 서로 아이들 그 뭐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뭐 밥 네, 먹으러 막 그렇습니다. 데리러 가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요즘 이런 걸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세월이 변해버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사실은 대가족 그리고 그 동네 사회가 아이를 같이 양육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고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요. 예. 아이가 너무 이쁘더라도 지치는 일이죠. 우스갯소리로 잠자고 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예, 좋았던 부부관계가 이 시기에 갈등을 많이 겪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이가 아픈 경우에 부부관계가 돈독해진다기보다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내의 예민한 모습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만 더 열심히 하게 되거나 술자리가 잦아지게 되는 예. 거죠. 한 예로 어떤 남편분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셨어요. 예.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아내가 잘 끓이지 못했습니다. 물을 잘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예. 남편은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냐고 화를 내게 되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아내는 그러는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네. 라면 끓이는 것, 마트 가서 장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육포를 살 거냐,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살 거냐 하는 것,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사소한 걸로 갈등이 생기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아주 사소한 것들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네. 라면 끓여달라고 했다가 안 끓여주면 그냥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쓱 나가서 마트 가서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들어오고 예. 그렇게 지냅니다, 저는. 아, 네. 나중에 뭐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들이 나중에는 갈등의 그 씨앗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MC분처럼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한 남편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은 현명한가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다 보면은 아이들이 곁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는 상처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부싸움 끝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너는 그냥 네 아버지하고나 지내라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냥 한 말이라 나중에 기억을 못 하셨는데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말이 굉장히 그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특히나 감정을 다루는데 더 서투르긴 하지만 남녀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나 내 자녀에게 계속 연결이 된다. 이 점을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내 감정을 인정했다면 예. 구체적으로 내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기대감을 주시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풀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